요즘 산책 나가면 오른쪽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깐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꾸 끌리는 느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이 몇 시간 뒤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모습을요. 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 박영자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산책하시고 장도 직접 보러 다니시던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었어요. 산책할 때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를 끌듯이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확 빠지면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행히 옆에 벽을 잡아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자고 했고 그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혈관 일부가 좁아져 있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약을 복용하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전문가 지도 아래 꾸준히 하셨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예전처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다리 힘도 많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큰 사고를 미리 막았다는 안도감에 매일 감사하신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왜 처음에 드리는지 아시겠죠?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어요. 조금만 빨리 알아챘더라면, 조금만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분들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그렇다는 게 핵심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의 한쪽 부분에만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 영향이 반대편 다리로 나타나거든요.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70% 이상이 발병 전에 한쪽 다리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1세 김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5층에 사시는데 늘 계단으로 오르내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2층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아서 간신히 버텼어요. 잠깐 쉬었더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TV를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번엔 아내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병원에 갔고 뇌 MRI를 찍었어요. 결과는 뇌혈관 협착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지금 치료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며 증상 느끼자마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짠 음식을 확 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서 기록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기로 했죠. 3개월이 지나자 다리 힘이 많이 돌아왔고 지금은 다시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진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시지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몇 시에 증상이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메모해 두세요. 병원에서 진단할 때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다리 저림과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국내 대학 병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뇌경색 초기 환자의 60% 가까이가 다리 감각 이상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68세 박정희님은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는 걸 몇 주 전부터 느끼셨어요.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땅을 밟는 느낌이 둔했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안 맞나 싶어서 새 신발도 사보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발로 밟아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당뇨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혈당이 좀 높은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당뇨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발목까지 저린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신경과를 찾아가셨고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혈관 여러 개가 막혀 있었던 거죠. 의사는 당뇨도 있지만 뇌혈관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쓰고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당뇨 관리도 더 철저히 하셨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발 감각이 둔해서 걷기가 불편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0% 정도 회복됐다고 하세요. 이런 증상을 느끼실 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 감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동시에 만져보거나 따뜻한 물에 양쪽 발을 담가 보세요. 한쪽만 느낌이 다르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척추 문제로 단정 짓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최근에 비슷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발을 끄는 듯한 보행 변화입니다.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걸을 때 신발 끄는 소리가 나거나 한쪽 신발 밑창만 유독 빨리 닳는 것도 신호입니다. 외국의 보행 분석 연구에서는 이런 보행 변화가 뇌혈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74세 이성호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매일 시장에 가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시장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발을 바닥에 끌면서 걷고 계셨거든요. 집에 와서 물어보니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왼쪽 신발 앞코가 자꾸 닳더라는 걸 떠올리셨습니다. 새 신발을 사도 금방 그렇게 되니까 신발 품질이 나쁜가 보다 했대요. 며느리의 권유로 병원에 갔고 신경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의 운동 영역에 작은 경색이 이미 몇 개 생긴 상태였어요. 다행히 크진 않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고 재활치료도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기 연습을 하면서 발을 제대로 드는 법을 다시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끌게 됐지만 몇 주 훈련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걸으시고 가끔 피곤할 때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관찰입니다. 본인은 정말 잘 모를 수 있어요. 뇌가 서서히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가족분들께 부탁하세요. 내 걸음걸이 좀 봐달라고요. 그리고 신발 밑창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걸음걸이 이상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문턱에 걸리거나 평평한 바닥에서도 발이 걸려 휘청하는 경우예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다릅니다. 이건 발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뇌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고유 감각 저하라고 하는데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70세 최민수님은 집 안에서 자꾸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화장실 문턱, 거실 문턱,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발이 걸려서 휘청거렸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실수려니 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부인도 걱정이 돼서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잔소리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날 병원에 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손해 쪽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손해는 균형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혈류를 개선하는 약을 먹고 균형 감각을 되찾기 위한 재활 운동도 했어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걷기 같은 운동들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니까 2개월쯤 지나자 넘어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지금은 거의 넘어지지 않고 가끔 피곤할 때만 조심하신다고 하세요. 이런 증상을 느끼실 때는 반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메모장에 날짜와 상황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집안 환경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문턱에 눈에 띄는 표시를 하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유독 자주 걸려 넘어지시나요? 5번째 신호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는 증상입니다. 긴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이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혈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런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69세 정은영님은 TV를 보다가 자기 다리가 떨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추운가 싶었는데 실내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멈추려고 해도 금방 다시 떨렸어요. 긴장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후에, 저녁에 쉴 때 특별한 패턴 없이 불규칙하게 떨렸어요. 처음엔 파킨슨병이 아닐까 무서워서 며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용기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파킨슨은 아니었어요. 대신 뇌혈관 일부가 좁아져서 혈류가 고르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 치료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혈관 확장제와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심호흡하고 저녁에는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떨림이 많이 줄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떨림을 느끼실 때는 지속 시간을 체크하세요. 몇 초 만에 멈추는지 몇 분 동안 계속되는지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긴장이나 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내 온도가 적당한데도 긴장할 일이 없는데도 떨린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떨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번째는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었다가 아침에 갑자기 활동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해요. 73세 오진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처음 몇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온 방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중심을 못 잡아서 벽을 붙잡아야 했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유독 아침에만 그랬어요. 처음엔 저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혈압을 재보니 아침에 좀 낮긴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낮에도 가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휘청거려서 전봇대를 붙잡은 적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저혈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뇌 검사를 했더니 뇌간 부분 혈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뇌간은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그곳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고 약물 치료도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는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침대 옆에 물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한 컵 마시기 시작했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침 휘청거림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아침 상태를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어떤지, 첫 걸음을 뗄 때 어떤지를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어지럼증과는 구분하셔야 해요. 어지럼증은 주로 머리에서 느껴지는 건데 이건 온몸의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거든요. 아침에 특히 심하게 느끼시나요?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가장 긴급한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3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는다고 합니다. 7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그분은 어느 날 오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왼쪽 팔도 무거워지고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기를 찾는 사이에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니까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그분은 안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어요. 아들에게도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15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괜찮아지니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오면 그때 이야기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몸 전체에 힘이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이번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침마다 전화하시는 딸이 이상한 걸 알아채고 바로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전 일시적 증상들이 경고 신호였다며 그때 바로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고 재활도 시작했어요. 왼쪽 팔다리 힘이 많이 약해져서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분은 늘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처음 증상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이런 일시적 증상을 절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위험이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험이 곧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증상을 느낀 즉시 괜찮아졌더라도 반드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이 모든 신호를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압과 혈당을 매일 관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당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요.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 혈압과 혈당 체크하고 계신가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확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 채소는 몇 끼 반찬의 절반 이상 차지하게 하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과일도 매일 드시되 너무 달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오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걸으셨나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자는 동안 뇌혈관이 회복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뇌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발 끌림, 자주 걸림, 떨림, 휘청거림, 일시적 증상,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시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말이죠. 그분들은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다리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느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뇌경색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으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얼마나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주변에 이런 분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한 분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하세요.